자,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오늘 올해 한 주를 또 시작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또 일주일 좀 앞두고 시작하면서 좋은 책, 또 어떤 책들을 함께 읽을지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의 책갈피 함께 하도록 하죠.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의 미래.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자, 하버드 MBA 전략 담당 바라트 아난드 교수가 쓴 책입니다. 혁신적인 경영 전략서로 제목이 콘텐츠의 미래인데요. 디지털 변혁 20년의 역사에 지속 성장한 전 세계 기업들의 전략을 파헤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패로 몰아넣는 콘텐츠의 함정을 피해서 분야에 상관없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사용자와 제품과 기능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성공이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해법을 알려주고 있죠. 네. 이 저자가 아난드 교수인데요. 예.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아난드 교수는 앞에서 말한 거 MBA 전략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즐거우면서 소모적이며 예측이 맞은 것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는 10년 동안 하버드 경영대원 동료인 페릭스 오베르홀과 함께 디지털 전략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장소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자는 취지였죠. 그는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년간 가르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이론과 처방이 계속 나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내기로 하기 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기업과 관리자, 편집인, 예술가, 분석가, 투자자들을 참여했고 그들이 전부 다 하나씩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급격한 세상에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고 무엇을 이해하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저자만큼 디지털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법 복사 같은 행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콘텐츠 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좀 어떤 측면에서 콘텐츠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0년대 초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D의 시대가 가고 MP3 시대가 도래했을 때 당시 모든 음반 기획사들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음반 기획사의 수익 창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류의 회사로 나눠지게 되죠. 한쪽은 음반을 쉽게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음반에서 수익을 포기하고 콘서트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음반의 다운로드를 막지는 못했고 음반을 지키려는 쪽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 위주를 한 회사 쪽은 대박이 나죠. 지금 미국에서만 음반에 비해서 수십 배의 매출 증대가 와서 지금도 수백억 불 규모의 시장으로 콘서트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다운로드된 음반들이 그 홍보 효과를 가져와 사람들이 사서 듣기보다는 직접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죠. 네. 즉 콘텐츠의 활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쪽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콘텐츠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의 발전과 혁신이 기존의 산업을 모두 파괴할 거라는 우려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적대적인 제로섬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만 수익을 창출하는 재원이 바뀌며 가치의 재분배가 일어났을 뿐이며 이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즈니스의 성공 활로는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콘텐츠 함정 예. 왜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확산을 불러온 상황을 인식하기보다는 빌미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공유와 연결 관계를 택하게 된 원인을 제껴두고 제품의 특징으로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다고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콘텐츠를 둘러싼 기회를 잡으려보다는 어떻게든 콘텐츠를 지키려고만 한다는 노력 때문인데요. 제품의 경계를 너무 좁은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설정을 하는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디지털 화제, 아까 불법 복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고려한 올바른 진압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콘텐츠 함정을 넘어섰다 하는 또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떤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해결책은 어떻게 또
있었는지요? 텐센트라고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징으로 100조 원을 넘게 벌어들였고요. 노르웨이 작은 신문사 씹스테드는 42개국 광고 사업을 점령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와 구글은 당시에 이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칸 아카데미에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드라마에 숨은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법 음원 다운로드가 시장을 죽이기는커녕 거대한 콘서트의 부활로 이어졌고 디지털 뉴스는 뉴욕타임스를 폐간시키는 대신 매년 수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게임이든 음악이든 자동차든 냉장고든 분야에 상관없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와 제품과 기능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임을 제시합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콘텐츠 미래는 연결이 답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뭐 연결도 뭐 의미 있는 또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계 비즈니스 전략에선 다음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할 사람은 누구이고 이길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서로 연결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창출하냐가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연결 관계를 사용자, 제품, 기능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실제 기업의 성패가 갈리는 전략의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기업의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또는 연결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을 알기는 다른 조직에 답을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조직 내부에서 벌이는 활동들 사이에 답을 찾아야 되고 한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월마트가 성공한 것은 스마트한 결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린 결정이 너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애플의 성공이 최고의 제품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 간 연결성을 환상적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죠. 뭐 생태계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양보다도 콘텐츠에서 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콘텐츠의 어떤 그 퀄리티를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제품이 많이 팔린다. 일반적인 또 다른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성공하는 조직을 전략을 벤치마킹해라. 그리고 또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예측과 플랜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 바란트 하난독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얼마나 나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지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조직은 다른 성공한 조직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급변하는 세상에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에서 성공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급변한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아이디어 따위는 없는 겁니다. 저자는 경영 최일선에 있는 경영진 임원부터 중간관리자 신입사원까지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조직을 연결하는데 더 집중을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지적자본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차 소비사회는 제한자에게 권력이 간다는 게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 아니라 다름이 중요하며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제품과 고객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 누군가 따라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공감이 가면서 너무 어려운 점이 아닌가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을 보니까 연예인 이상민 씨 아시죠? 빚을 많이 빚은. 네. 이분이 이렇게 많이 빚을 졌나 이렇게 봤더니 2000년대 당시에 자기 음반 사업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대다가 연속된 실패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다루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분야에서 고객과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와 함께 오늘 월요일 책갈피 함께 했습니다.